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선입니다. 오늘은 옆에 낯선 분을 한번 모셨는데 제 친구고 닉네임은 이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낙상이죠, 낙상. 네, 지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둘째 딸이었나? 첫째 딸. 넘어져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죠. 그때 어땠냐면 여러 번 떨어졌어요. 의자에서 한번 떨어졌었고 식탁 의자에서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바로 막 엄청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혹이 많이 있는 일이에요, 낙상이? 많이 있죠.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지금 주말 사이에서도 한 두세 분 다녀가셨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침대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또는 의자, 책상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떨어지는 거니까 애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죠. 저 아들이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러네요. 부주의해서. 네, 아빠가 부주의해서. 잠깐 딴 데 맞는데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식탁에서 떨어졌는데 한 14개월 이때쯤이었는데 식탁에서 생수병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잡고 있었는데 잠깐 옆에 보는 사이에 툭 떨어져 버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제 다리로 맞고 떨어지는 바람에 충격은 좀 덜했었는데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침착하게 소아과 의사니까 아이가 떨어졌을 때 상황 반응을 보고 바로 문제 없이 잘 놀고 토하는 거 없이 잘 자고 그래서 따로 응급실 안 갔는데 이제 아빠가 소아과 의사니까 그런데 소아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다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높이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1m 이상에서 아이가 머리로부터 떨어졌으면 당연히 의사의 진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보다 좀 낮은 높이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졌을 때 아이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직접 바로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두고 볼 수 있냐, 이거는 아이의 상태, 그때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떨어서 당연히 울죠. 정신 잃지 않고 으앙 하고 크게 울고 울음을 멈췄는데 평소랑 다름없이 잘 놀고 그럼 1차적으로 괜찮고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면 출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뇌압이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지 않고 잘 놀고 있으면 일단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최악의 상황은 아이가 처져 버리는 거. 그렇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그래서 맞아 그때 좀 약간 처지는 것 같다. 애가 기운이 없는 거지. 응급실 가라고 했죠. 저도 그날 사실은 응급실 갔습니다. 안 간 거 아니었어? 다 바로 가진 않았고 왜 그랬냐면 안 간 것처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안 갔는데 잘 잤어요. 갑자기 원래 잘 안 깼는데 깨서 엄청 우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깨서. 근데 그것도 엄청 아프듯이 우는 거지. 그냥 완전 온몸을 뻗으면서 너무 심하게 울길래 약간 자지러지듯이. 그래서 응급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다 깼을 때 아이가 아픈 원인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중이염이 있을 때이니까 귀가 아파서. 네, 그래서 중이염인지 먼저 확인을 하려고 저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귀가 새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새빨간 게 출혈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게 겁이 차서. 나서 응급실 갔는데 다른 진찰 소견이랑 응급실 교수님 소견이랑 다른 걸 종합해봐서 더 이상의 평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가 CT를 찍을 필요 없이 집에서 봐도 된다고 해가지고 잘 달래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말하는 게 좀 낯서네요. 평소 말투는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 약간 좀 그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말투가 평소랑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럼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좀 약간 다르다. 그냥 약간 좀 다르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나도 스스로 느끼는데 그래서 그 와이프의 지인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 왔을 때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지인이었을 때 그냥 밖에서 만났을 때 말하는 거랑 환자로 대해서 말하는 거랑 달라서 내가 정말로 이제 의사 말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좀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잘 논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가까이서 아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엑스레이라든가 CT를 찍어서 출혈이 없더라도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게 조금씩 지연성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 추후에 그 위험한 증상들, 토하거나 의식이 좀 변하던가 평소랑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증상이 발생하면 지연성 출혈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최소 일주일은 보호자가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바로 떨어졌을 때 그 상태, 그때의 모습이 정신 잃지 않고 바로 하고 크게 우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잘 노느냐,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증상. 그러니까 구토하는 증상을 보이느냐, 그것까지가 초반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최후 일주일 동안은 그런 안 좋은 징조들이 보이는지 면밀히 자세히 가까이서 관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우리에게는 중이염으로 한 달 넘게 고생하고 그러면 그게 낙상이랑은 별개로 그냥 중이염 때문에 마침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그때 어린이집 다닌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마침 떨어져갖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낙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소화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